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8일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았어요. 다시 만난 세계? 그러네,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날 세계.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주변에 좀 여론 좀 어떠세요? 주말 사이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가족분들도 만나면 좀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일단 보수가 확 결집하고 있고 붙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갤럽 조사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서는 이게 아주 뭐 정치가 산수는 아닙니다만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1% 포인트로 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써는 걸로 이제 물론 이게 그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샌가 약간 내란종식 프레임 이런 부분이 좀 흐릿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보층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 내지는 그 부분이 뭐 좀 더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왔다라는 평가인 거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잘한 거는 없는데 근데 계속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후보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나눠진 부분이 있는 것이지 사실 양자로 붙었을 때는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내란 진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100m만 뛰어야지 하고 뛰면은 기록이 안 나오는데 150m 뛴다는 마음으로 뛰었을 때는 최고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신기록이다. 세계 신기록이다. 그 마음으로 금메달이 아닙니다. 드림연구소 오늘 세계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잠 못 드는 밤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짜 우리 국민들이 좀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나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현장 취재 다녀보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시끄러운 거 싫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나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늘 저희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는 저희 광고주 분들 이 광고 소개하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속보 들어온 걸 확인하니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법관 회의가 왜 열렸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출석을 했네요. 상당히 많은 출석률이다. 이렇게 높은 출석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월요일에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잘 하진 않아요. 이제 윤석열 씨 재판은 이제 월요일로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일반 재판은 거의 수목, 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개의 요건이 5분의 1입니다. 이 전체 법관들의 이 구성원의 5분의 1. 그런데 5분의 1을 이걸 연장을 해가지고 한 명 차로 이제 겨우 좀 그 요건을 맞췄다는 부분.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법관 내부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너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건 분립이고 그리고 대법원은 제가 그냥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대법원의 위상이었어요. 야 이게 진짜 여기에서는 법보다도 더 이 체감이 되게끔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건데 판례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사법불신을 대법원이 자초했다라는 문제의식.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대선 임박했다라는 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법원이 아주 구체적인 입장을 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심 그리고 처음에 문제의식을 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뭐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윤석열 내란에 관한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적 실망을 안겨줬다라는 게 사실 이 법관대표 회의의 소집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법관들이 법률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최종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 신뢰에 대한 노력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 지기현 재판장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문을 바꿔서 윤석열 내란숙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해서 지금 이제 불구속 재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일단 국민들은 너무나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네.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줬습니까? 네. 거기에 연장선에서 최근에 그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 사법부가 초래한 이 위신의 하락,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아주 졸속으로, 그리고 그 졸속도 넘어서서 사실상 5월 15일에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을 갖다가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좀 유의미한 반성과 성찰에 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법관들이 이거를 왜 하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 재판에 대해서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과 비판을 국민들로 받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내부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쟁점이 이제 그 흐트러지면서 그냥 하나만한 소리의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그 이후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 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게 그 원포인트로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전체가 다 비슷한 인식을 맞아요. 갖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법부가 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전원합의체 하루 만에 넘기고 합니까? 이게 아마 소부에서는 그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상고가 네. 그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자기록화돼 있으니까 원래 형사는 전자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일부 기록은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록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 안 봐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네. 아니요, 저희가 재판을 하면요 정말 작은 사건이어도 그 사람 그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시간 비용 때문에 저는 승소했는데도 투병하시는 분도 봤어요. 의뢰인 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그만큼 위탁하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봐달라고. 이게 모든 사건이 저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사 사건은요 저희가 체감한 거 너무 많은 비율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않겠다. 이거는 상고의 요건도 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태반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잘라버립니다. 형사는 이게 인신의 어떤 구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거의 제대로 들여다봤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재판 많은 정말 당사자들이 만나는 건 하급심에 계신 판사님들 이해해요.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서비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임 법관들한테 임명장 중에서 당신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항상 염두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해야지만 그 권한이 유지된다는 걸 국민 앞에서 계속 지속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원 그런다고 인상받지 못해요. 특히 대법원 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말의 어떤 반성의 성찰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거는 대단히 좀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두 부분인데 네. 사실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네. 정치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법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 논란이 되다 보니까 법관의 독립까지 지금 추가를 해서 오늘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뒤섞이면 안 돼요. 재판의 공정을 논하려고 하면은 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법관의 독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의 어떤 신뢰, 어떤 스스로가 독립성을 요구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들을 스스로 입증해줘야 되는데
룸살롱 접대받는 법관 그런 법관의 독립성까지 우리가 유지해주면서 독립적으로 은밀하게 접대받을 권한까지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네. 과거에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먼지를 청소하면 먼지에 대한 독립 침해냐,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법부가 네. 법관 독립이라는 그 신성한 가치, 헌법의 가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마치 지기현 재판장의 일탈이나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단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스스로 덮어버리고 스스로 자정을 포기하면서 주구장창 이걸 사법 독립을 흔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국민들이 더 동의하기 어렵고 네. 더 적극적인 사법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공정과 법관의 독립 두 가지를 다 다룬다고 하니까 네. 다루는 거는 뭐 사법부의 자유겠지만은 여기서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면은 전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 저는 곧 다가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